풀립 일단 제목 자체에 무슨 법이 쓰여져 있어? 의인법 쓰여져 있어. 풀립이 화가 났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풀립이 왜 화가 났을까? 그거 찾으러 가면 되지. 이 작품은 풀독이 올라 고생했던 글쓴이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빨간색이네 주제니까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다룬 글의 종류는 수필. 수필은 문학 갈래 중에 어디에 포함이 돼요? 교술 갈래에 포함이 됩니다. 글쓴이는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잡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면서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야, 인간이 먹을 수 있으면은 채소, 야채고 먹을 수 없으면 잡초라고 하는데 잡풀. 근데 그것도 그 자체로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얘도 주제지. 그러면 빨간색 체크. 모든 생명을 인간 중심적 가치관 비판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중요성 주제. 독자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샤워하면서 물 잠그고 몸 씻을 때만 물 틀고 전기 잘 끄고 함부로 생명 해치지 않고 그런 게 필요하지. 문구 아저씨 네 사랑합니다. 패스. 현대 수필 교술 갈래라고 했고요. 사색적 교훈적이죠. 그러면 사색적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우리 방금 읽은 맞아 배를 매며에도 사색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었어. 풀독이 오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옆에다가 괄호해 놓을까요? 엄청 사사로운 일일 수 있거든. 맞아. 수필은 신변잡기적이다라고 했었어. 신변잡기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신변잡기적. 수필인 거지.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어. 소재는. 주제는 중요하니까 외우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 밑에 나와 있는 구성은 한 번씩 다 볼 거니까요. 풀독이 올라서 고통스러워 됐어. 다음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 중요해요. 인식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풀 그까짓 거 뭐라고? 아 아니었구나.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겐 자비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엄청 인간 입장에선 잔인할 수 있는 거지. 자연 입장에선 인간이 죽든 벌레 하나가 죽든 똑같아. 별 차이가 없는 거지. 작품을 읽기 전에 자유롭게 질문해 보세요. 밑에 국어 문법 잘 하는데 이거 오타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국어니까 하고서 문법은 도대체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타다. 신경 쓰지 말아달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합니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 이 글은 인용한다라고 했어요. 인용. 예시도 있대요. 예시. 미리 봅시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말에서 여기에서의 어질지가 않다라는 건 누구에게? 투 인간. 인간에게 어질지 않아. 왜 이렇게 인간을 괴롭고 힘들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 자연님이시여.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인간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대. 먹이 물고기의 먹이사슬 이야기하고 고기 잡는 아비와 딸 이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요 말은 체크해 둘게요. 자연스럽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다.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만 이 글의 작가는 자연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인간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야? 인간이랑 자풀이랑 똑같은 거야. 시작하죠.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용. 온갖 생물을 낳고 가르치면서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편들거나 어느 것 하나 떼치거나 하지 않고 끊어.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인위적이지가 않다. 다음, 누구 하나를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지 않는다. 동등하게 대한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추론하면 돼. 아, 인간 이거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용.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예시.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끊어.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 먹고 끊어.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 먹고 끊어.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어 끊어. 그렇다라고 해도 살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고 옆에 보세요. 점강법이라고 되어 있고 정반법은 크고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무거운 거에서부터 가벼운 거, 범위가 넓은 거에서 좁은 거로 표현을 계속 이어나가면 점강법. 그런데 뭐가 뭐를 먹고 뭐가 뭐를 먹고 문장 구조 반복 혹은 대꾸. 그 다음에 큰 붕어, 어린 붕어. 그 다음에 큰 붕어, 어린 피라미. 큰 피라미, 어린 피라미, 어린 송사리, 큰 송사리, 어린 생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연쇄법이라고 해도 되겠구나 라고. 여기 자습서에는 점강법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반복, 대꾸, 연쇄 쓰여져 있다. 넓고 넓은 바다의 오막사리에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르쇠라를 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왜 내가 인간만 특별하게 대해줘야 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글쓴이의 이제 개성적인 관점이지.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이다. 왜냐?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스럽다를 요렇게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주의적 혹은 인간 중심주의다. 인간 중심적 사고. 왜 인간만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 잘못된 거야.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네가 특별하다는 생각 버려.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라고 합니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농부는 여기에서의 이 농부는 요거 위에 있는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람 대표야. 이렇게.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면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하면 나물, 화초, 약초, 목초, 거름이 되고 하는 풀도 끊어 필요가 없을 때에는 잡풀이 되는 겁니다. 사자성어 하나 정도 외워놓읍시다. 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 너는 왜 네 입장만 생각하냐? 이때 좀 폼나게 얘기해. 견광부회하고 있군. 이렇게. 자풀로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 살려고 작물과 경쟁할 때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해서 덧없이 죽어가기 때문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이야? 자주자주 가서 돌봐줘야지 수확이 잘 돼. 자풀의 서러움은 농부의 발걸음이 다가올 때마다 쫄릴걸? 나 오늘 뽑히는 거야? 하면서 서러움은 그 무엇에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습니다. 농부에게 가치 없는 존재인 자풀, 인간은 자기에게 쓸모가 없으면 자풀 취급합니다. 나는 오케이. 시에서의 나는 시적 화자, 수필에서의 나는 글쓴이 자신.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자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끊어. 글쓴이의 구체적, 일상적인 경험. 특별한 경험이야? 그렇지는 않아.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그치. 집에서 그 고추 묘종 같은 모종 사가지고 심지. 벌레 엄청 꼬여, 고추. 이렇게. 그래서 키우기 쉽지가 않아. 장마가 지면 고추밭에 풀밭이 되고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사고로 무너진 집이나 다름없어일 터이기 때문이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습니다. 풀독에다가 네모, 풀이나 나뭇가지에 긁혀서 쏘여 피부가 쓰리고 가려운 중심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일단 기다려. 성이 난 풀잎에 성이 난 풀잎 의인법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볍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밑에 봅시다. 풀독의 증상이 나타나 고통스러웠었던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이 작가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인식이 변화하게 된 계기예요. 아, 풀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지. 다음.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며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세모 표시합시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지 않았다. 병원에 주사 한 방 세모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았다. 그러나 장마가 지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병원 찾지 않았다. 아이고야, 얘는 네모. 한갓 자풀일 망정 뽑히고 베일 때에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느낌이 있을 것이다. 우리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하면 뭐였지? 서리법. 서리법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강조하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 동그라미. 역시 서리법. 여러분들이 풀이야. 자풀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여줬어. 일단 빈정 상했어.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쑥 뽑아가지고 말려 죽이고 있어. 열받지. 죽기 전에 꼬라지 한번 부려야 될 거 아니야. 옛다 내 마지막 저주다 하면서 풀독 한번 옮겨주고 가야지. 갈 거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었던가. 어머, 이 글의 처음에 이런 말 나오지 않았었나? 풀독은 근달포 한 달이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네모.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아, 세모 표시랑 네모 표시한 거랑 서로 대조군요.
세모 표시는 인위적인 조치고 네모 표시해 놓은 건 자연스럽게 냅두는 겁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르는 겁니다. 옆에 글쓴이가 풀독이 올랐는데도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는 풀독의 상처나 상처를 약이나 주사같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모 표시는 다 같은 애들, 네모 표시 같은 애들 그렇게 구분해 놓으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오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했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중요하다.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글쓴이의 풀독이 올랐었던 경험을 통해서. 풀독 이기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입니다. 풀독이 오른 후에 이타주의적이고 생명 존중 사상, 모든 생명은 동등하구나를 깨달았지. 제목 뭐였지? 성남풀립. 성남풀립. 풀립이 화가 났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인간중심적 사고로 생각하는 거 너네 잘못된 거야, 인간들. 빨간색이죠. 이 글의 주제니까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합니다. 라고 체크 됐을까요? 그래도 잡초는 뽑아야 맛이지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 수필이 전혀 조금 크게 많이 와닿지는 않는데 이렇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난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식량으로 잡아먹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 대신 그 와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지. 역시 나도 풀처럼 꼬라지 부리면서 죽던가 아니면 맛없는 고기가 되어 있던가 뭐 그렇게 되어 있겠지. 자연스럽다의 사전적인 의미,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작품에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다.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거지. 이 작품에 쓰여져 있는 자연스럽다는 요 의미로 쓰여져 있음. 그러면 틀린 거야. 이것도 맞은 말이야. 근데 이 작품에서는 요 뜻으로 쓰여져 있다. 구분하시라는 거지. 성남풀잎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라고 우리 앞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다음, 아까 농부한테는 세모 표시했어요. 왜? 농부는 어디가 있냐? 이기주의와 인간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왜 자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 동그라미 서리법 일단 쓰여 있었고, 아 맞아, 쟤네나 우리나 똑같아. 이타주의 생명 존중 사상. 밑에 타인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 봅시다. 타인과 타인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식함으로써 얻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 맞아. 세상에서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지만 인정은 해야 돼. 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야. 그것들. 다음 페이지. 평소 타인에 대한 태도 패스. 밑에 두 아이에게서 배울 점은 뭡니까? 라는 것들 일단 옆에다가 체크. 뭐 있냐? 생활 속의 작은 경험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와 그것의 의미.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타인을 대할 때는 배려로서 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린아이 2명에게서 배워요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찰적입니다. 계속 오늘 배우는 글들은 전부 다 성찰적이네. 생명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 주제는요. 뭐라고? 생명 존중의 태도.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두 아이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 시에서 요즘 고3들 이제 EBS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어체 사용하죠.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대화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추세, 설명 추세는 그렇다고. 이렇게 누가 들을 걸 가정하지 않으면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밥 뭐 먹을까요? 라고 이렇게 존댓말로 내가 혼자서 생각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경어체를 쓰면 대화 상대를 설정해 놓은 거구나.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아도 대화체야. 대화가 오고 가면 대화 형식을 활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달라라는 것들. 위로 올라가죠. 전혀는 아니고 필기할 거 별로 없어. 이렇게 화난 등불 본 적 있나요? 물음표. 개미 두어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 손잔등만한 언덕을 기어 오를 때 공놀이를 하는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개미를 위해서. for 개미를 위해서.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길을 비켜주어서 앞길이 환해진 것을 환한 등불이라고 비유한 거네. 이렇게 빛나는 등불을 본 적이 있나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에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지켜와서 허리를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꺾인 꽃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행위가 꽃밭을 환하게 눈부시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빛나는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역시 여기에다가 물음표.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환한 등불을 본 적 있나요? 빛나는 등불을 본 적이 있나요? 여기 대꾸. 반복. 오늘 나는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여기에서의 나는 시적 화자. 시적 화자는 시인이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꼭 글쓴이 자신은 아닐 겁니다. 라고 확인. 수필에 나는 글쓴이가 맞는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모두 생명 존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어머,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놓칠 뻔했네. 도치. 도치도 역시 강조에 들어갑니다. 물론 문장에 있어서 이제 뭐 변화주기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의도 자체는 강조라고. 됐고요. 문제 다시 볼게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인간은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일단 두 아이에게서 뭘 배웠습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밑에 생명 존중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맞아. 내가 이 아이들 직접 보지 않아도 생명은 존중해야겠군 생각할 수 있잖아. 간접 경험을 문학은 간접 경험을 제공해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시켜 줍니다. 라는 것 정도. 다음 페이지.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문학의 본질. 오케이. 얘는 일단 패스. 문학의 기능. 우리 오늘 배운 건 아니니까 얘 패스. 밑에 배를 매며 여기에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누구니? 성남풀리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빈칸 지금 채워주시면 됩니다. 시작.